Il 12 cilindri resta sempre la macchina originale della Ferrari quando lei pensa che nel 1946 그리고 여기 옆에는 12 칠린드리, 12 칠린드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프론트에 있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스포츠카 그런 느낌보다도 GT 성향이 더 묻어나는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엔진을 프론트에 놨다고 해도 이 엔진이 프론트 미드십 엔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앞휠 기준으로 그 위에 있던가 그 뒤로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상용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최대한 앞으로 빼가지고 실내를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페라리 프론트 미드십은 그나마 엔진을 앞에 놓더라도 최대한 무게 중심을 뒤로 보내야겠다는 거죠. 퍼포먼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12 칠린드리 같은 경우에는 812의 후속작이잖아요. 812 자체도 워낙 완벽했지만 칠린드리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페라리는 F1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F1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이 많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먼저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위에 캠샤프트, 캠축이 있죠. 근데 그 캠축에서 밸브의 개폐를 도와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이제 손가락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슬라이딩 핑거 팔로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밸브가 개폐될 때 도와줘서 고 RPM을 사용할 때 그 효율을 더 극대화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엔진에서도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피스톤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그 피스톤이랑 밑에 있는 크랭크 샤프트를 이어주는 커넥팅 로드는 티타늄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성도 더 세지고, 그런데 무게를 계속 낮추려고 해도 결국은 812보다는 한 50kg 정도 이 차가 더 무겁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이유는 812보다 차가 더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들이 더 많이 들어간 거고, 중요한 거는 812는 7단 DCT였지만 12 칠린드리 같은 경우에는 8단 DCT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무게도 늘어난 거고, 비틀림 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셰시도 더 강화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게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뭔가 지점토를 한 덩이 놨을 때 이렇게 칼로 뭔가 쓱 문대서 부드럽게 쓱 가는 느낌이에요. 812보다는 좀 더 곡선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 통 같은 느낌. 디자인은 심플하게 가져갔지만 오히려 더 공기역학적이고 다운포스들을 더 많이 생각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페라리의 요즘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라리는 오히려 과거 디자인에서 좀 탈피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 칠린드리가 아무리 GT카 성향이 묻어나는 차라고는 하지만 여기 리어를 보시면은 이게 가변 액티브 리어 플랩이거든요. 이 리어 플랩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페라리에서 말하기로는 시속 60km 미만까지는 또 작동을 안 하고 300km 이상에서도 작동을 안 한대요. 300km 이상일 때는 보통 코너 들어가는 상황이 없고 계속 직진이다 보니까 공기를 계속 이렇게 유하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F1에서 DRS를 열면은 이렇게 닫혀있던 리어윙이 열리면서 공기들이 막 통과해서 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그것처럼 이 12 칠린드리의 리어 플랩도 내려가 있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이상 시속 300km 이하일 경우에 만약에 이 차가 급제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급격한 코너에 들어가야 돼서 뒷타이어의 접지력이 더 필요할 때, 그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뭐 페라리에서 말하기로는 시속 250km로 내가 만약에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다운포스가 50kg이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0kg인 사람이 이렇게 뒤에 딱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뒷타이어의 접지력을 더 향상시켜주는. 그리고 안에를 보면은 동승석에도 모니터가 있고 뒤에 트렁크도 은근히 넓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걸 봐도 GT카의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제는 12 칠린드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에 고급져.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이거 그 뭐지? 범피 무슨 모드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그래서 이거 누르고 저 한번 그 연석 한번 밟아봐도 돼요?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탓하면 안 되고 네. 한쪽 면만. 네네네네네. F1 스티어링 휠에 있는 그런. 그렇죠. 마네티노. 네, 마지막 차량 9번 칠린드리 출발하시면 됩니다. 매뉴얼로 타실 거죠? 아니요, 저 일단 오토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또 타는 차다 보니까 그 매뉴얼 놓고 타도 정신 없더라고요. 멘트도 치고 막 해야 되니까. 네. 3000 rpm까지는 일단 별 느낌이 없고 4000 넘어가야 약간 다른 느낌이 나요. 이렇게 딱 하이피치가 올라가는구나. 네. 느낌이 확 달라.
와, 범피로드 이게 제거 GV70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많이 상쇄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 딱딱한 걸 최대한 한번 이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전 페라리를 서킷에서 처음 타거든요. 근데 보통 6,000 이렇게 9,000까지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템포 N을 네. 놓치면 네. 바로 컷 걸려버리니까 아.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와. 아. 아, 정신없다. 아직 이 차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힘들어요. 처음에 제 800마력이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뒤가 흐르는데 잡아준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차가 차가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그 CPU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얘네도 똑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실 얘가 좀 길고 그니까요. 롱도시 모델인데 스티어링 해보면 반응도 엄청 즉각적이에요. 오. 이 12기통 맛이 진짜 있다. 또 849 테스타로사랑 좀 다른데요? 쟤는 엄청 무조건 달리기 위주라면 얘는 좀 이제 감성을 더합니다. 한 바퀴 더 할 거예요. 네. 와, 12기통 이런 매력이구나. 아니, 812를 그냥 공도에서 탈 때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아, 그렇죠. 얘가 RPM을 더 쓰니까 또 그 차이도 조금 있어요. 아, 이거 풀브레이크 한번 해봐야겠다. 오.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뒤에 보면 네. 브레이크하거나 하면 뒤에 이거 액티브 스포일러 있지 않아요? 그 리어 그 액티브 플랩이요. 네. 네. 그게 엄청 많이 움직여요. 아, 한번 보고 싶다. 브레이크 할 때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아, 내 쪽 시야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와, 느낌이 진짜 좋다. 이제 들어가면 되죠? 네, 이제 밑에. 너무 아쉽다. 아, 849는 뭔가 미친 가속 느낌이었다면은 12칠린들이는 확실히 GT카 성향답게 그런 성향이 확실히 묻어나는 차네요. 그렇죠. 훨씬 더 편하지만 빠른 차라고. 맞아요. 무게는 849가 더 무겁지 않아요? 아, 얘가 더. 아, 얘가 더 무거워요? 아, 엔진이 일단 엔진이 12기통이 들어가고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짧지만 알찬 주행 시승 행사를 마쳤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849 테스타로사, 저는 사실 12기통만 제대로 느끼고 가자 이 주의였지만 이 849 테스타로사가 진국이더라고요. 원래 후륜이던 자동차가 4륜이 되니까 굉장히 운전을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못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 가더라고요. 849 테스타로사 차가 똑똑하고 뭔가 재밌어서 그런지 솔직히 디자인 안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얼굴은 안 예뻐도 뭘 다 잘하면은 예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12칠린들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2기통 자연흡기를 제대로 느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페라리를 서킷에서 처음 타봤잖아요. 근데 공도에서 막 이렇게 풀악셀로 밟아본 적도 없고, 페라리를 타보긴 했어도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풀악셀을 막 밟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2칠린들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RPM 올라가듯이 팡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9,500rpm까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변속을 금방 해야 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일단 굉장히 감탄이었고, 그 다음에 액티브 리어 플랩, 이게 제가 운전할 때는 안 보이지만 이제 동승석에 있는 인스트럭터 분이 말하기로는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 가지고 리어 플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뒤가 나를 것 같으면서도 뒤를 잡아주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차가 굉장히 안전성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게 RPM이 그리고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코스 들어갈 때 당연히 매뉴얼 놓고 타야지 했지만 RPM이 너무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기어 변속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토를 놓고 탔는데 거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한 30년 전 40년 전 이 정도의 마력수를 가진 12기통의 자동차들이 패들 시프트도 아니고 다 클러치 밟고 수동, 와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소재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